두 번째 사례는 유튜브 채널 중에 인생은 녹음 중이라는 채널인데요. 저는 이제 이 채널만 생각해도 되게 웃음이 나와요. 귀여운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그 부부들의 티키타카 하는 대사들이 너무나 재밌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채널이 너무 흥미롭고 새로운 숏폼 컨텐츠 안에서도 재미난 케이스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최근에 했던 것 같습니다. 승강님이 생각하셨을 때 지금까지 봤던 숏폼 광고나 컨텐츠 중에 가장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혹시 어떤 게 있으실까요?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두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더 뉴 그레이라는 채널입니다. 이름에서 짐작가시듯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등장하는 숏폼 채널인데요. 예를 들어 패션에 있어서도 저희가 생각하는 부모님의 일상적인 패션이 있는데 패션위크에서 만날 법한 되게 스타일리시한 모습으로 그분들의 패션이 변화하는 모습들을 숏폼이라는 콘텐츠 포맷이 무척 잘 다룰 수 있는 형태의 콘텐츠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더 뉴 그레이 채널의 콘텐츠를 보면서 되게 와우 포인트를 많이 느꼈고 이전과 다르게 재밌게 콘텐츠를 보면서 또 생각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한 과정에서 저도 제 주위에 있는 부모님을 저렇게 변신시켜 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더 뉴 그레이의 숏폼 콘텐츠를 보는 젊은 세대의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했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가게 해줬다는 것 자체도 전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이야기를 녹여내는 데 있어서도 숏폼 콘텐츠 포맷의 특성을 잘 살린 채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까지도 계속 구독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유튜브 채널 중에 인생은 녹음 중이라는 채널인데요. 저는 이제 이 채널만 생각해도 되게 웃음이 나와요. 너무 재밌는 채널이고 제가 최근에 봤던 채널 중에 가장 빠르게 구독자가 성장하고 있는 채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채널의 대부분의 컨텐츠 내용은 신혼부부가 등장해서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채널 이름도 인생은 녹음 중이죠. 정말 실시간으로 녹음기를 켜놓고 재밌었던 컨텐츠를 잘 숏폼 형태로 편집을 해서 보여주고 들려주시는데 제가 되게 재밌게 느꼈던 부분들은 사람들의 댓글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컨텐츠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결혼 뽐뿌가 온다. 결혼을 하면 저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건 너무 큰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또 쉽게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해준 것도 숏폼 컨텐츠니까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게 긴 십몇 분짜리였다면 아마 사람들이 처음부터 클릭하지 않았겠죠. 귀여운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그 부부들의 티키타카 하는 대사들이 너무나 재밌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채널이 너무 흥미롭고 새로운 숏폼 컨텐츠 안에서도 재미난 케이스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최근에 했던 것 같습니다. 희원님은 최근에 보신 것 중에 재미난 케이스가 있으셨나요? 가장 성공적이었던 숏폼 광고를 하나만 꼽으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23년에는 그 CU 편의점에서 했던 그 편의점 고인물이라는 숏폼 드라마 형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9년차 알바생의 겪는 그런 공감대 있는 포인트와 그 시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숏폼을 만들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공감대를 많이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회수가 약 1억 회 정도를 기록할 정도로 그게 단순히 그냥 광고비로 환산을 하면 한 33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보여진 것만이 아니고 CU 편의점에 대한 검색량이 전년도 대비해서 1700%가량 증가하는 그런 효과까지 얻었다고 해서 제가 생각했던 23년에는 CU 편의점 숏폼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 24년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저희 회사에서 진행했던 LG전자 안마의자인 아르떼 광고가 저는 제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인 세로형 콘텐츠는 물론이고 유머와 트렌드함을 예술적인 가치로 더해서 촬영 하나 없이 AI만으로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저는 놀라웠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 독창성이라는 영역과 AI의 이 기술 영역이 만나서 굉장히 시너지를 많이 낸 광고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희원님은 숏폼 광고나 캠페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존 광고는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메시지를 잘 전달을 했는가? 우리 브랜드 제품을 소비자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리즌 투 빌리브인 RTB를 전달하는 게 중심이었다고 하면 쇼폼 광고는 이 광고 컨텐츠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재미가 있는지, 이런 리즌 투 쉐어에 대한, 그러니까 RTB에서 RTS로 관점이 조금 더 바뀌었고 RTS의 관점이 쇼폼 시대에는 조금 더 중요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승학님은 쇼폼 마케팅에서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자극적인 후킹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물론 제가 소개해드렸던 사례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금 더 진정성이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숏폼, 롱폼, 뭐 어떤 컨텐츠를 구분하는 것과 별개로 저는 어쨌건 사람들이 좋아하고 계속 소비해야 할 수 있는 컨텐츠의 특성은 뭐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도 현업에서 숏폼 컨텐츠를 기획하고 고민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수많은 컨텐츠들 중에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은 어떤 시각적인 요소가 제일 빠르고 뭔가를 후킹하기엔 좋다라고 느끼고, 뭐 그게 뭐 때로는 외모일 수도 있겠죠. 혹은 스타일일 수도 있을 거고요. 젠지들의 특성이 되게 다양한 스타일, 매력, 개성들을 존중하고 그런 것들을 소비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저는 숏폼 컨텐츠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녹여낸다면은 충분히 사람들의 눈길을 잘 사로잡고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들을 잘 같이 녹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승학님은 우리나라가 숏폼 시장에 가지는 경쟁력은 어떻게 된다고 보시나요?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딱 숏폼 컨텐츠 안에서 우리나라가 가진 엄청난 특성이나 매력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저희가 보기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되게 디지털적인 선진국적인 요소들이 많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와이파이 속도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고요. 그런 과정에서 숏폼 컨텐츠도 더 많은 사람들이 쉽고 재밌게 업로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시다시피 K-팝뿐만 아니라 뭐 K-드라마, 어떻게 보면 요즘은 K-컨텐츠의 나라잖아요. 전 이런 창의적이고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데 거리낌 없는 어떤 국민성까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숏폼 컨텐츠 안에서도 충분히 한국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얘기이긴 하겠지만 저는 K-팝이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사실 K-팝 하면은 칼군무나 포인트 안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무를 잘 보여주고 그리고 따라하기 가장 적합한 게 숏폼의 형태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언어나 문화의 이런 제약 없이 도파민을 엄청 폭발시킬 수 있는 최적의 장르와 플랫폼적인 요소가 만나서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낸 것 같고, 지금 방송되고 있는 그 서진이네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아이슬란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자연스럽게 그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K-팝이라던가 K-드라마 이런 숏폼을 통해서 한국을 굉장히 많이 알아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굉장히 이질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숏폼의 영향력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구나라는 그것들을 피부로 굉장히 와닿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엔터테인먼트부터 숏폼 드라마 등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승학님이 생각하실 때는 숏폼의 영역이 어디까지 확장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계시나요? 저는 뭐 좀 급진적일 수는 있지만 이미 저희가 소비하고 있는 대부분의 컨텐츠 내용들이 숏폼 컨텐츠화 되고 있고, 그리고 이미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기존에 TV에서 보던 드라마도 최근에 사람들은 재편집된 숏폼 버전의 드라마를 많이 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숏폼 드라마 플랫폼들이나 이런 포맷들이 더 많이 이후에는 발생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한편의 1분짜리 드라마가 무슨 드라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사실 웹툰도 뭐 만화 업계에서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진 못했잖아요. 결국 사람들이 많이 컨텐츠를 소비하고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은 그 포맷이 자연스럽게 주류가 되고 대세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요즘 저희가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은 거의 대부분 모바일이잖아요. 모바일로 드라마를 보고 아이돌 뮤직비디오를 보고 스포츠 중계를 보고 거의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숏폼 컨텐츠 자체가 사실 모바일에서 메인 컨텐츠를 보지 않는 시간에 가장 간편하고 재밌게 소비할 수 있는 포맷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도 전 숏폼 컨텐츠가 이미 많은 파급력을 가지고 대세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승학님은 최근 숏폼을 활용한 마케팅 시장 현황과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뭐 아까 말씀드린 답변이랑도 전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희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과거의 캠페인을 고민하고 아마 기획하실 때는 숏폼 컨텐츠 포맷을 취사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컨텐츠 포맷을 원하는 광고주나 브랜드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 어떤 캠페인을 구상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선택의 요소로 남겨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너무 당연화됐고 어떤 캠페인이 컨텐츠 결과물로 나오는 데 있어서 숏폼이라는 포맷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컨텐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플랫폼에서 숏폼 컨텐츠 포맷을 많이 푸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회사뿐만 아니라 가장 한국 분들이 많이 쓰는 뭐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같은 데서도 실제로 과거에는 저희가 사진을 보던 피드에서 릴즈나 쇼츠 같은 컨텐츠 포맷이 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저희가 하는 일은 재미난 컨텐츠, 재미난 기획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소비하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숏폼 컨텐츠를 마케팅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집중해서 활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최근에 제가 일하는 업계랑 조금 더 연결해보면 단순히 숏폼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마케팅의 가장 골은 사람들이 인지하는 걸 넘어서 실제 그 브랜드나 제품을 구매하게 하는 거잖아요. 숏폼 컨텐츠가 실제로 커머스적인 결합도 너무 적극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후에 마케팅 시장에서 더 많이 고민하고 좋은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숏폼의 시대라고도 불릴만 한데요. 승학님은 이런 시대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나요? 네, 뭐 저도 너무나 당연하고 필수적으로 이 숏폼 컨텐츠를 뭐 오늘도 계속 고민하고 같이 팀원들이랑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속한 조직에서 하고 있는 글로벌을 타겟으로 한 신사업이 숏폼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고 잘 릴리즈하느냐에 따라서 성장 속도가 천차만별로 만들어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신사업은 일본과 대만, 태국을 상대로 한국의 문화나 라이프 스타일을 잘 소개하는 미디어 채널이거든요. 이름은 키토라는 채널인데 그러한 채널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컨텐츠 포맷은 숏폼이에요. 하다못해 저희가 한국의 좋은 맛집들을 소개할 때도 그걸 단순히 이미지로 소개하는 것보다는 숏폼 형태의 컨텐츠로 기획하고 제작했을 때 더 많은 외국분들이 그 컨텐츠를 소비하고 좋아해 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당연히 지금 하는 일에서도 이런 숏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고민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런 일상적인 한국과 관련된 소개 컨텐츠뿐만 아니라 저희가 조금 더 돈을 투자해서 제작하는 오리지널 성격을 가진 컨텐츠, 뭐 화보라던가 아니면 드라마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숏폼을 최대한 활용한 2차적인 컨텐츠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뭐 이미지도 너무 잘 나오면 좋겠지만 그런 이미지가 나오는 과정에서의 숏폼이 들어가서 메이킹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셀럽의 인터뷰를 다룬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원래 저희가 의도했던 화보, 인터뷰 컨텐츠보다 더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뭐 숏폼의 시대에서 숏폼을 거부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숏폼 컨텐츠 포맷은 이제 무언가를 알리고 팬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너무나 필수적인 방식이 된 것 같은데 희원님은 그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체감하시고 일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광고계에서는 AI 툴을 활용해서 제작 비용과 시간 이것들을 어떻게 더 줄여나갈지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HSAD에서도 대시 AI라는 플랫폼을 만든 이유가 이런 시간과 비용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보다 많은 컨텐츠들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고민의 치열한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숏폼 컨텐츠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숏폼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2시간 분량의 영화나 컨텐츠들을 5분, 10분 만에 줄여서 숏폼 형태로 짧게 만드는 그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그것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소비하는 게 요즘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숏폼만을 소비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지만
그 쇼폼을 통해서 그 풀 센텐스를 좀 보고 싶어하는 소비자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쇼폼이 그 2시간짜리 영화라던가 10부작의 어떤 드라마로 다시 한번 유입시키는 그 반대적인 그런 트렌드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저희 광고업계에서는 6초 범퍼라든가 15초, 30초 그리고 1분 이상의 광고 컨텐츠를 만드는 것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숏폼과 롱폼을 만드는 게 브랜드의 어떤 선택과 제안에 따라 달라졌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 숏폼과 롱폼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는 게 굉장히 광고업계에서도 일반화되는 그런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신 말씀에 완전히 동의하고요. 아마 지금의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쇼폼이라는 단어 자체도 점점 저희가 쓰지 않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저희가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데 있어서 굳이 롱폼과 쇼폼을 구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세로로 영상을 찍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점점 이런 용어를 쓸 일도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승학님은 앞으로 사람들이 숏폼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보여주고 싶은 건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다양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심스럽게 그 안에 생각들을 좀 추측해보자면은 아마 다른 사람들의 애정과 관심을 갈구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이 갈구가 결코 나쁜 의미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영향력이 또 힘이 되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런 힘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쇼폼 플랫폼이 최근의 시대에선 탁월하게 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숏폼의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말은 숏폼의 미래는 무궁무진하다는 얘기를 반어법적으로 표현하는 플랫폼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워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로블록스 혹시 플랫폼 아시죠? 어른들이 보기에 로블록스는 게임 플랫폼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소통하는 채널의 역할이 큰 것처럼 한 가지 확실한 건 숏폼이 단순히 컨텐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소통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자리매김할 거라는 거죠. 네, 저도 너무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말입니다. 네, 지금까지 차승학님과 숏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승학님 오늘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현업에서 고민하는 쇼폼 콘텐츠와 관련된 이야기를 실제 광고 회사에서 업무하시는 분과 나눠볼 수 있어서 저한테도 너무 뜻깊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광고가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영역들을 가장 빠르게 시도하고 결과를 내는 산업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어떤 콘텐츠를 기획하고 고민하면서 매번 참고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더 큰 도움이 되는 자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업적으로 카메라 늘 뒤편에서 이렇게 보던 사람이 카메라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려니까 굉장히 떨렸고 굉장히 재미있었던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도 숏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굉장히 유익한 자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식과 지식이 만나 더 큰 지식으로 지식애들 다음 지식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만감부 안녕.